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 천하 제일 무술대회 몰아보기 리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처음은 집에 도착해 이불을 챙기고 나서 다시 무천도사에게 향하는 오공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부르마 일행은 비행기가 추락해 정글에 떨어졌는데 이때 부르마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오공은 무천도사의 집에 도착하여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으며 텅 비어버렸잖아. 네가 다 먹어치운 게야? 응. 내 일주일치 식량을 다. 대체 여기 뭐하러 온 거냐? 드래곤볼 찾는 일이 끝났으니까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연하러 왔는데. 뭐? 수련하러? 응. 오, 그래. 이불까지 다 챙겨왔어. 같이 다니던 여자애는 안 왔어? 걘 도시에 있는 집으로 간댔어. 치! 한편 부르마 일행은 도시에 가려 했으나 도시는 아직 멀었어. 거참 이상하네. 이제 슬슬 도착할 때가 됐는데. 도시가 어느 쪽이라고 했었지? 북쪽이야. 부활, 나침반. 변신! 남쪽이야. 남쪽으로 가고 있어. 길을 잃어 사막에 도착했고 상큼 발랄 거를 데려오너라. 이 시점 오공은 수련을 받기 위해 여자애를 데리러 갔는데 첫 번째는 뚱뚱한 여자애를 데려왔고 두 번째는 인어를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무천도사는 인어에게 성희롱을 하다가 인어에게 뺨을 맞았는데 그때 오공처럼 무천도사에게 수련을 받기 위해 꼬마 땡중이 찾아왔습니다. 오공아, 꺼내줘라. 고마워. 어르신이 무천도사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전 머나먼 동쪽 마을에서 바다를 건너온 크리링이라고 합니다. 꼬마 땡중의 이름은 크리링이라며 크리링은 야한 잡지를 무천도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뒤 오공과 여자애를 데려오기 위해 근두운을 타려 했으나 무천도사의 제자가 되려는 이유 때문에 탈 수 없었습니다. 뭐야? 밑으로 쏙 빠져버렸어. 그 구름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탈 수 없다. 똑바로 불어라. 불순한 동기를 갖고 수련하러 왔지? 아니에요. 전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강한 무술을 배우는. 그게 바로 불순하단 거거든. 마지막에 어떻게든 무천도사의 제자가 되기 위해 가져온 야한 잡지를 무천도사에게 선물하는 크리링이 나오며 끝납니다. 15화는 크리링과 여자애를 찾아다니는 오공이 나온 뒤로 이봐, 런치가 진짜 오는 거 맞아? 네, 말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여기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술집에 들어가고 나서 하여튼 이 아가씨한테 마실 거 한 잔 내주게. 네? 이유는 묻지 마시오. 당신의 머리 색깔이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랑 똑같아서 그러니까 사양 말고 드시오. 그럼 사양한 거 잘 마실게요. 저기 바텐더님, 오렌지 주스 한 잔 부탁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건네준 오렌지 주스를 마시려다 재채기를 하자 성격이 바뀐 여자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그녀의 이름을 런치라 합니다. 런치는 술집을 박살을 낸 뒤로 기차 강도지까지 해 경찰에게 쫓겼습니다. 이 시점 런치는 다시 재채기를 해 원래의 성격이 되었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거죠?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하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머리 색깔 좀 바꿨다고 속을 줄 알아? 체포하겠다. 우연히 이를 본 오공은 런치를 구해준 뒤로 무천도사에게 데려와 그래, 좋아. 이제 너희 둘 다 내 제자로 인정해주겠다. 크리링과 함께 무천도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 런치는 오공과 크리링이랑 무천도사와 에어로빅 옷을 입고 나서 날아온 벌 때문에 재채기를 해 성격이 다시 바뀌어 여긴 어디야? 깜빵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은 다 뭐야? 오공과 크리링이랑 무천도사에게 총을 쐈습니다. 마지막에 원래의 성격으로 되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이중인격 대에 말하는 런치가 나오며 끝납니다. 16화는 오공과 크리링을 수련시키기 위해 큰 섬에 이사를 온 무천도사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크리링은 마침내 수련을 받게 되자 힘의 차이를 오공에게 보여주려 하고 나서 하품하는 런치한테 놀라 오공과 무천도사와 함께 도망갔습니다. 이제 그럼 저녁 식사를 준비할게요. 다녀오세요. 난 또 뭐라고 하품이었잖아. 깜짝 놀랐네. 이 바보들아! 저 정도 가지고 놀라다니 아직 멀었구나. 죄송합니다. 이후 100m 달리기를 했는데 10초 정도가 나왔고 반면 오공은 딱 11초가 나왔는데 이봐 할아버지, 나 신발 바꿔 신고 다시 한번 달릴래. 뭐야? 나한테 졌다고 치사하게 신발 탓을 해? 야, 잘 봐. 내 신발도 스파이크는 아니잖아. 망가진 신발 때문에 크리링보다 느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바꾸자 8초 정도의 속도가 나왔으며 이를 본 무천도사는 아직 인간의 수준이라면서 훌륭한 무술가가 되기 위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오공과 크리링에게 시범을 보여줬는데 놀랍게도 그의 기록은 5초 정도였고 다음 장면 크리링은 무천도사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런치에게 맥주를 받으러 갔습니다. 런치씨, 도사님께서 맥주를 가져오라길래 맥주를 가지러 왔어요. 그래요? 자, 여기 있어요. 이 재채기는 혹시? 이때 런치는 재채기를 하여 성격이 바뀌어 크리링을 죽이려 했지만 다시 재채기를 해 원래의 성격이 되었습니다. 해도 저물어가고 있구나. 본격적인 훈련은 내일부터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저녁을 먹기 전까지 너희들 실력도 알 겸 한 번만 더 테스트하는 것으로 하겠노라. 저녁에 무천도사는 오공과 크리링한테 자신이 던진 글씨가 적힌 돌멩이를 찾아오라면서 돌멩이를 찾아온 사람만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딱 30분만 기다리겠다면서 30분이 지났음에도 아무도 찾지 못할 경우 저녁을 포기하라고 했으며, 이렇게 오공은 크리링과 무천도사가 던진 돌멩이를 찾으러 갔는데 절벽을 뛰어내린 뒤로 아까 무천도사가 던진 돌멩이를 찾아다녔고, 위험하다. 이러다 선수를 뺏기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이런 곳에서 그것도 30분 안에 돌멩이를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래. 그렇게 하면은 좋았어. 대충 이 정도의 크기였겠다.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지?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사인펜을 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인펜? 네. 이 정도면 됐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다음은 얼마나 애써서 찾아냈다는데 고생고생한 척하는 거야. 반면 크리링을 장기를 부리다가 무천도사에게 혼났습니다. 나중에 무천도사가 던진 돌멩이를 찾은 오공과 조우하자 잘도 찾아냈구나. 할아버지 냄새가 났거든. 너 개 아니냐? 근데 그 돌멩이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한번 보자. 진짜야. 여기 이렇게 글씨도 써있는데. 야, 가짜인지도 몰라. 나도 가짜로 찾아냈었거든. 잠깐만 이리 줘봐. 돌멩이를 훔쳐 도망간 뒤로 더 이상 그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오공이 쫓아오자 대결 신청을 했지만 전혀 오공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졌다면 얌전히 돌멩이를 내놔. 너 정말 대단하구나. 도대체 무술을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가짜를 멀리 던져 오공을 속인 뒤로 진짜를 무천도사에게 갖다 줘 저녁을 먹었습니다. 렌치양 정말 훌륭한 요리 솜씨로군요. 정말 감탄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 근데 이건 무슨 생선입니까, 렌치양? 아까 분명히 생선가게 아저씨가 보거라고 말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런치가 만든 보거찌개를 먹어 다음 날까지 크리링과 복통에 시달리는 무천도사가 나오며 끝납니다. 17화는 새벽 4시 30분에 크리링을 깨운 뒤로 런치와 함께 자던 오공을 깨우러 가는 무천도사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어 런치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가 성격이 바뀐 그녀를 보자 오공을 살짝 깨웠습니다. 좀 일어나 봐. 야, 오공아. 할아버지 안녕. 할아버지 왜 그러는데? 일어난 오공은 눈치 없이 굴다가 그만 성격이 바뀐 런치를 깨운 뒤로 안녕. 이 녀석 왜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지지 못해. 자신에게 총을 쏜 그녀를 기절시키고 나서 마침내 무천도사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크리링은 무천도사에게 무술대에 들은 뒤로 무도를 연마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덕분에 생겨난 여유를 통해 인생을 즐겁고 재밌고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니라. 하지만 부당한 힘을 이용해 너희들이나 착한 사람들 위협하는 악당을 보면 팍 하고 한 방 먹여 죽어라. 쉽게 말해 열심히 무술 수련을 해서 인생을 즐겁게 살자, 뭐 그런 뜻이다. 가볍게 조깅부터 하자 소문보다 수련의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이리 와서 여기 있는 상자를 하나씩 들어라. 우유 배달을 할 거다. 네? 우유 배달을 할 거라고요? 그렇다. 일단 첫 번째 집까지 2km는 사뿐사뿐 뛰어간다. 2kg? 다음 1km는 아직도 남았어요? 그야 당연하지. 자, 이번엔 이 가로수길을 지그재그로. 네? 하지만 수련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고, 이에 오공도 지쳤으나 우마왕과 돌아가신 할아버지인 소노바니 같은 수련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다시 우유 배달을 한 뒤로 여긴 이걸로 됐다. 수련 중이십니까? 제자를 두신 건 오랜만이군요. 어떠신가요? 제자들은 잘 따라하나요? 열심히 수련만 하면 8개월 뒤에 열리는 대회에 나갈 수 있을 걸세. 오, 천하제일 무도의 말씀이군요. 천하제일 무도회? 그게 뭔데 그래? 그건 온 나라에 난다 긴다 하는 무술의 달인들이 모여서 누가 천하제일인지 가리는 굉장한 대회야. 남쪽 도시에서 5년에 한 번씩 성대하게 열리거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건 딱 8명 뿐이야. 근데 매번 100명이 넘는 달인들이 모이니까 예선을 통과하는 것만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열심히 수련을 할 경우에 8개월 뒤 천하제일 무도회에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무치는 천하제일 무도회에 나가기 위해 도장 깨기를 했고, 왜 그러느냐? 어서들 가자. 절 보지 마. 떨어지니까. 천하제일 무도회에 나가기 전에 죽을 순 없지. 제법 잘 따라오는군. 빨리 늑장 부리며 천천히 걷다간 모래 속에 빠질 게다. 물살에 밀리지 마. 폭포로 떨어져 버릴 게다. 누구나 달리지 않으면 놈에게 잡아먹힐 게다. 마지막에 우유 배달을 다 한 뒤로 아침 수련을 한다는 무천도사의 말을 듣자 경악하는 오공과 크리링이 나오며 끝납니다. 18화는 우유 배달을 다 하자 넓은 밭을 가는 오공과 크리링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들은 맨손만 사용해 밭을 갈고 나서 런치가 만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크리링이 음식에 후추를 너무 많이 뿌리자 크리링!
호출 그렇게 주다니. 뭐야 너희들은? 재채기를 한 런치가 성격이 바뀌어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이 오공은 크리링과 무천도사와 외식을 했으며 이후 크리링과 공부를 하고 나서 자, 다음 수업은 공사일을 돕는 것이다. 땀을 흘리면서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야. 게다가 1단까지 받는 수업이니 얼마나 좋으냐. 이번에도 맨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번엔 연장을 사용해도 좋아. 공사일을 도운 뒤로 자,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 다음 수업은 수영이다. 무천도사에게 권법을 가르쳐 달라 했습니다. 이에 무천도사는 큰 바위를 밀 수 있어야 알려준다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준 뒤로 자신보다 더 많이 바위를 움직인 오공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잘했죠? 실수야. 나 실수. 그러자 산만큼 큰 바위를 움직여야 권법을 알려준다고 한 뒤로 오공과 크리링에게 시범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자 상어가 있는 호수에 들어가게 만들어 수영을 시켰습니다. 또 나무에 그들을 묶은 뒤로 반사신경을 더욱 빠르게 만들기 위함이라면서 벌떼한테 쫓기게 만들었습니다. 좋아. 일단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다. 오늘같이 힘든 수업을 매일같이 계속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무천도사가 매일 같은 수련을 할 거지만 내일부터 20kg의 갑옷을 매야 한다고 하자 기절하는 오공과 크리링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19화는 매일 무천도사에게 같은 수업을 받은 뒤로 언제 권법을 배우게 될지 궁금해하는 오공과 크리링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무천도사는 저녁에 떨어진 감자 조림을 주우려다가 런치에 속옷을 보려 했으나 이는 실패했습니다. 사부님 잠깐 좀 나와봐요. 무슨 일이냐? 어쨌든 빨리. 오공아,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러는 거냐? 이거 말이야 이거. 이 바위가 어쨌다는 거냐?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바위가요. 잘 보세요. 어느 날 오공뿐만 아니라 크리링까지 산만큼 큰 바위를 움직이는 걸 보자 농담 삼아 권법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권법이라. 이후 무술의 기본은 지금까지 했던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권법은 기본 훈련의 응용이라 한 뒤로 그렇지만 천하제일 무술대회에서 이기려면은 무도는 오직 자신에게 승리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또 권법은 본인이 터득하는 거라며 천하제일 무도회의 목적대에 말한 뒤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보고 더욱더 수련을 쌓아가기 위한 대회다. 남은 한 달 동안도 권법을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같은 훈련을 반복할 거라 하고 나서 최종 단계는 40kg의 갑옷을 그들에게 입힐 거라 했습니다. 그날 밤 오공과 크리링은 천하 제일 무도회에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으며 야무치는 한 달 동안 산속에 들어가 훈련을 하고 나서 도시에 도착해 교통사고 당할 뻔했던 부르마를 구했습니다. 그 뒤 미용하러 갔으며 오공과 크리링은 갑옷을 벗은 뒤로 풍선처럼 몸이 가벼워진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런치에게 양복을 선물 받은 뒤로 마침내 천하 제일 무도회가 열리는 곳에 도착하고 나서 오고 오랜만인데 나가 펑펑 가. 머리 스타일이 달라진 야무치뿐만 아니라 부르마와 푸알과 오룡을 만났는데 이때 무천도사는 부르마에게 엉큼한 짓을 하려다 그녀에게 맞았습니다. 마지막에 시합이 내일 아침부터인 걸 야무치와 부르마한테 듣고 나서 다음 날 무천도사에게 도복을 받은 뒤로 예선 경기에 참가한 오공과 크리링이 나오며 끝납니다. 20화는 오룡의 어깨 위에 올라타 예선 경기를 보려는 부르마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그러고만 나한테 시킨다니까 거북선이한테 시키지. 거북선이는 아까 화장실에 간 뒤로 모습이 안 보이는걸. 빨리 여기 엎드라니까. 오룡은 화장실에 간 무천도사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부르마를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93번이다. 오공 너는? 난 70번. 아 그러면 너희들 다 3조인데. 정말이잖아. 오공과 같은 조가 된 크리링은 긴장했으나 번호가 떨어져 있기에 안 싸우게 될 거라는 말을 오공한테 들어 안심했습니다. 야무치 몇 번이야? 35번 2조야. 너랑 같은 조가 아니었으면 했는데 참 잘 됐다. 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지 뭘. 그들과 다른 조가 된 야무치는 오공이랑 본선에 만나길 바랬으며 오공 예선에서 지면 안 된다. 기다니 무슨 말씀을. 자 그럼 이따 만나자. 다음 장면 오공은 긴장한 크리링을 격려해주고 나서 손쉽게 예선 경기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야무치는 오공의 강함을 알아봤으나 반면 크리링은 이를 몰라본 뒤로 크리링이다. 내 눈이 틀림없. 선배님. 과거 자신을 괴롭힌 절의 선배들한테 겁먹었습니다. 경기를 구경하던 부르마는 어떤 참가자 때문에 놀라 뒤로 넘어지고 나서 근처에 있던 사람들한테 팬티를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 오룡에게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었으며 크리링은 같은 절을 다녔던 선배를 날려버려 벽에 구멍을 만들어버린 뒤로 강해진 자신을 실감했습니다. 부르마는 크리링이 만든 구멍을 통해 다시 예선 경기를 볼 수 있었고 마지막에 야무치뿐만 아니라 무난히 예선 경기를 통과해 기뻐하는 오공과 크리링이 나온 뒤로 화장실에 갔던 무천도사가 부르마와 오룡과 푸알이랑 합류하면서 끝납니다. 21화는 화장실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걸 부르마에게 말하는 무천도사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어 그는 오공과 크리링이랑 야무치가 본선에 올라간 걸 듣고 나서 선물을 부르마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제 열쇠고리야.
이후 엉큼한 짓을 그녀에게 하려다가 저번처럼 맞았으며 이때 오공과 크리링은 그들과 합류해 축하를 받은 뒤로 본관에 집합하러 갔고 자, 그럼 난 그 할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졌지? 무슨 일이야? 또 없어지셨니? 무천도사는 다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 시점 오공은 크리링과 본관에 도착해 야무치한테 부르마 일행을 만난 걸 말한 뒤로 본선의 규칙을 듣고 나서 경기 직전에 점심을 먹었으며 다음 장면 경기의 순서가 나왔는데 크리링은 박테리란이라는 사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야무치는 제키 춘이란 할아버지가 상대였고 제3시합 랑반대 나무! 오공은 기란이라는 자와 붙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첫 번째 경기에 나가 박테리안 선수의 더러운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나 자신은 코가 없다는 말을 오공에게 듣자 정신을 차려 박테리안을 쓰러뜨린 뒤로 축하를 오공에게 받는 크리링이 나오며 끝납니다. 22화는 무천도사를 찾으려 하고 나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집에 간 거라 생각하는 오공과 크리링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오공은 무천도사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야무치는 제키 춘과 시합을 하게 되자 낭하풍풍권을 시전했으나 그는 공격을 제키 춘에게 전혀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상쾌한 바람을 선사해주겠다. 제키 춘의 풍압에 나라가 아웃되었으며 오공은 크리링과 이에 경악한 뒤로 패배한 야무치를 위로해주려 했지만 크리링이 이를 말렸습니다. 깨끗하게 졌군요. 당신한텐 상대가 되질 못했어요. 너는 아직 젊어. 강해지는 것은 지금부터야. 이 시점 야무치는 제키 춘을 무천도사라 여긴 뒤로 시합하기 전에 무천도사가 어디 갔다는 말을 오공과 크리링한테 듣자 더욱 제키 춘을 수상히 여겼으며 한편 제키 춘은 나무가 심각한 표정을 한 이유를 알기 위해 그의 마음을 훔쳐봤는데 나무는 가뭄에 힘들어하던 마을 주민들 위해 대회를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나무는 시합을 하게 되자 미인계를 사용하는 남팡에게 고전했으며 매력 있는 아가씨. 저건 거북선님과 같은 말과 행동이 틀림없는 거북선. 마지막에 랑판을 응원하던 제키 춘한테 무천도사의 말과 행동을 느낀 야무치가 나온 뒤로 그렇다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눈을 감은 채 랑판에게 승리한 나무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23화는 오공이 기란이라는 자와 시합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시합이 중지된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오공은 야무치에게 기란대에 들었는데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크리링은 무천도사가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했으며 부르마는 그가 길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반면 야무치는 제키 춘의 정체를 알아내려 했으며 기란은 비를 피하기 위해 오공 일행이 있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또 자신의 꼬리에 걸려 넘어져 시비를 걸어오는 크리링의 선배들을 날려버린 뒤로 그만두시지. 이제 그만해. 그 이상 상대할 필요도 없잖아. 뭐라고? 나로 말할 것 같으니 너같이 정의사자 같은 척하는 녀석을 보면 두드러기가 난단 말이야. 그만 쉴래? 다리에 어쩌려고 그러지? 내 두드러기 증상은 말이야, 정의파인 척하는 녀석을 한 방 먹이기 전엔 여간에서 낫지라라. 야무치와 싸우고 나서 난입한 오공과 싸우려는데 제키 춘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다음 날 오공은 낮잠을 잔 뒤로 기란과 대결을 했는데 속임수를 쓴 기란에게 데미지를 먹었지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나서 그를 멀리 날려버렸으며 하지만 기란은 등의 날개를 사용해 돌아온 뒤로 오공에게 칭칭검이란 기술을 시전했습니다. 이후 오공의 움직임을 봉인하고 나서 아까 자신이 당한 것처럼 오공을 멀리 날려버렸으며 이 시점 오공은 근두운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에 돌아왔지만 지금 손 선수의 이상한 구름 사용은 특별히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정하는 것은 이번만으로 하고 다시 그 구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근두운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공은 기란한테 지는가 싶었지만 없어졌던 꼬리가 나오자 칭칭검을 푼 뒤로 벽을 박살내고 나서 시합을 재개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에 오공한테 항복하는 기란이 나온 뒤로 다시 꼬리가 나온 오공을 보자 불안해하는 부르마와 푸알과 오룡이 나오며 끝납니다. 24화는 오공과 잠깐 인터뷰를 하는 크리링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크린 선수는 분명히 13살이라고 들었는데 손 선수는 지금 몇 살이신지요? 가만히 있자.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 맞아. 12살이다. 뭐? 너 그전에는 나한테 14살이라고 그랬었잖아. 난 숫자 세기를 잘 몰랐었거든. 근데 전번에 사부님이 숫자 세는 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야. 이때 크리링은 오공이 자신보다 어리다는 걸 알고 나서 꼬리가 진짜라 인증하는 오공 때문에 부끄러워했습니다. 계속해 무천도사에게 무술을 배운 걸 말했으며 야무치는 제키 춘이 아직 무천도사라 여기면서 그의 머리를 가발이라 생각해 머리를 잡아당기려는데 이 시점 제키 춘은 재빨리 야무치의 손을 피한 뒤로 심판이 자신에게만 인터뷰를 안 하자 전국 노래 자랑을 했습니다. 이후
이후 크리링과 준결승 시합을 했는데 크리링은 제키 춘에게 맹공을 가한 뒤로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공격에 날아가고 나서 주먹이 전혀 안 보였어. 눈을 크게 뜨라는 이야기를 오공한테 듣자 마침내 반격을 할 수 있었지만 제키 춘의 공격에 쓰러진 뒤로 심판의 부탁을 받아 천천히 움직여 조금 전에 이를 재현하고 나서 여자 팬티를 사용해 제키 춘을 유도한 뒤로 일격을 먹여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제키 춘은 오공과 무천도사처럼 에너지파를 시전해 경기장에 돌아왔으며 다녀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야? 이를 본 야무치는 제키 춘이 무천도사라 확신했습니다. 무작정 돌격하던 크리링은 제키 춘의 잔상에 속아 결국 패배했으며 과연 강하시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북선이님. 그 거북선이님이라고? 아무치 무슨 말 하는 거야? 사부님은 머리가 없잖아. 다음 장면 야무치는 제키 춘이 무천도사라 생각해 그의 머리를 잡아당겼으나 벗겨지지 않았음에도 아직 그가 무천도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머리가 진짜 모습이고 보통 때 대머리 가발을 쓴 거야. 그렇죠? 일부러 대머리 가발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에 크리링은 제키 춘과 무천도사의 목소리와 행동이 비슷하다 했으며 오공은 무천도사의 냄새가 안 난다면서 대신 귤 냄새가 난다 했고 그때 제키 춘은 향수를 뿌린 뒤로 자신이 무천도사가 아니라는 걸 야무치에게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에 크리링의 응원을 받고 나서 나무와 시합하는 오공이 나오며 끝납니다. 25화는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던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서 오공과 준결승 시합을 하는 나무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후 제키 춘의 잔상권을 따라한 오공에게 놀랐으나 높이 점프를 해 오공의 공격을 피할 뿐만 아니라 반격까지 했습니다. 야무치와 제키 춘은 이에 놀랐으며 이때 오공은 나무와 엄청난 공방전을 하고 나서 자신의 목을 가격한 뒤로 아웃시키려는 나무를 보자 꼬리를 사용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뒤 몸을 팽이처럼 회전시켜 나무를 거의 아웃시킬 뻔했으나 어지러워 쓰러진 뒤로 하늘 높이 점프를 해 필살기를 시전한 나무에게 당했지만 카운트다운이 다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수가 있단 말이야. 그 공격을 받고는 일어날 리가 없어. 그래, 공격이 빗나간 거야. 좋아,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맛을 보여주지. 또 그와 공중전을 하는가 싶었지만 지상까지 나무를 유인한 뒤로 일격을 먹여 그를 날려버렸으며 제키 춘은 자신이 오공에게 질까봐 걱정하고 나서 마을에 돌아가려던 나무한테 물을 담을 수 있는 캡슐을 줬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 안에 물을 잔뜩 넣어서 죽소시키면 가뿐히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물이 필요한지를... 내가 바로 거북선이니요. 사실 그는 무천도사였으며 무천도사는 변장까지 하면서 무술대회에 출전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당신도 알고는 있겠지만 이 무술대회 내 제자가 2명 출전하고 있어. 크리린과 오공 말이요.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거만해지지 않겠소. 이렇게 되면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요. 난 그 녀석들이 더욱 훌륭한 무술가가 돼주길 바란다오. 이 넓은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요. 계속해 잘 안 떨어지도록 접착제를 사용해 붙인 가발 때문에 가려워하고 나서 우물까지 나무를 데려다 준 뒤로 결승전을 하러 가기 전에 어떤 부탁을 나무에게 했습니다. 거북선이님, 제자한테 질서였겠죠? 난 거북선인이 아니야. 아, 더 이상 발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봐, 저기 좀 보시지. 저분이 바로 거북선인 아닌가. 다음 장면, 야무치는 관중석에 무천도사와 똑같은 사람을 봤고 사실 관중석에 있던 무천도사는 나무가 변장한 것이었으며 마지막에 오공과 대결하게 되자 본 실력을 내려는 무천도사가 나오며 끝납니다. 26화는 점프의 무천도사의 첫 번째 공격을 피했으나 두 번째 공격을 피하지 못해 패배할 위기에 놓인 오공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때 오공은 꼬리를 회전시켜 경기장에 돌아왔습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에너지파를 멋지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일단은 남겨두기로 했어.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내 가진 녀석이 감히 에너지파를 만들어낸다고? 뻥 아닌 거려? 아니, 뭐라고? 감히 내 에너지파를 깔보다니. 이렇다면 이번에는 직접 맛을 보여주마. 오랫동안 피나는 수련으로 만든 에너지파 위력을. 어라? 에너지파는 우리 사부님이 만들어낸 권법인데. 여기서 무천도사는 말실수를 해 자신의 정체를 들킬 뻔했으며 다음 장면, 오공은 무천도사와 에너지파 대결을 하여 무승부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난 또 뭐라고? 또 그걸 써먹어? 변화가 있어야지 할아버지. 찾았다! 그러자 무천도사는 이중 잔상권을 시전해 오공을 날려버리고 나서 3중 잔상권을 시전한 오공에게 머리를 맞자 사부의 머리를 이렇게 내려치다니. 왜 할아버지가 사부야? 내 사부님은 그 유명한 거북선인인데. 농담도 못하냐? 아까도 이상한 말을 하더니. 뭐냐?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냐? 알았다. 할아버지는 거북선인의 친척이지.
아까처럼 말실수를 하여 정체를 들킬 뻔한 뒤로 취권을 시전했습니다. 이 시점 오공은 야무치에게 무천도사가 취권을 쓰는 것 대해 듣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쓴 기술이란 걸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원숭이처럼 움직여 무천도사를 날려버린 오공이 나온 뒤로 뭔가 꾸미는 무천도사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27화는 오공에게 최면수를 걸어 잠들게 만든 무천도사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이렇게 오공은 다시 패배할 위기에 빠졌으나 부르마에게 밥 먹을 시간이라는 말을 듣자 밥 먹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후 가위바위보 권법을 시전해 무천도사에게 데미지를 입혔고 내가 이 기술을 써먹은 상대는 평생에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나는 그 두 번째 사람이 된다. 첫 번째 사람은 손오발, 내 할아버지였지. 무천도사는 과거 오공의 할아버지한테 사용했던 만국 경천장이란 기술을 시전했으며 오공은 죽을 만큼 괴로웠으나 시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항복해 오고. 이때 야무치와 크리링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말을 듣자 어쩔 수 없이 패배 선언을 하려 한 뒤로 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 나서 예전처럼 괴물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이때 무천도사는 장애 패배가 될까봐 도망가지 못한 뒤로 야무치에게 오공이 보름달을 봐서 괴물 원숭이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풀파워의 에너지파를 시전하려 했습니다. 이를 본 야무치는 꼬리만 자르면 된다고 한 뒤로 무천도사를 말리려 했으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마지막은 어디에도 오공이 안 보이자 그가 죽은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며 끝납니다. 28화는 죽은 줄 알았으나 살아있는 오공의 모습으로 시작되며 사실 무천도사는 오공이 아닌 달을 날려버렸습니다. 다음 장면 오공은 크리링에게 괴물 원숭이가 된 것 대해 들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한 뒤로 무천도사와 재대결을 했는데 이때 무천도사는 결판을 내기 위해 에너지파를 시전했으나 달을 날려버린 탓에 힘이 바닥났습니다. 이후 오공의 에너지파를 피했지만 두 번째 공격을 피하지 못해 경기장 밖에 떨어져 패배할 뻔했으나 겨우 발을 경기장에 걸쳐 오공과 대결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오공과 나라차기 대결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쓰러진 뒤로 카운트다운이 다 되었음에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오공은 심판에게 승리 선언을 해야 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일어나 승리 선언을 하다가 다시 쓰러졌으며 그때 천도사는 승리 선언을 하여 우승자가 된 뒤로 언젠가 다시 오공과 시합할 것을 약속하고 나서 야한 책을 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외식을 했으며 마지막에 오공이 음식을 엄청 먹어 아까 받은 우승 상금을 거의 써버린 무천도사가 나오면서 끝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랑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